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신나게 노는 것입니다. 코스피가 설날 연휴에 신나게 노는 중에 말이죠. 미국 장은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 스카이 라켓팅 중입니다. 이거 정리하고요. 앞으로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시장 전체의 YTD, 즉 1월 1일부터 최근 종가입니다. 그 YTD 수익률 보시면 코스피 7.1% 오를 때 다우 1.43%, 나스닥 8.58% 올랐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 올랐고요. GPU 세계 1등인 NVDA가 31.5% 올라서 지금 그 관심 종목들 중에 단연 최고입니다. 위 그림의 HTD 수익률도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것은 최고점에서 최근 종가까지 수익률인데 NVDA 여전히 고점 대비 마이너스 45%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종목들 참고하시면서요. 뒤에서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이거 왜 올랐을까요? 12월 CPI, PPI가 계속 둔화되었고 PCE 지수도 사진처럼 추가 둔화 전망치가 나온 것. 그래서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현저히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1월 22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은 could begin when and whether to pause rate increase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는데 내용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조만간 금리 동결할지 말지 고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coul드이기 때문에 could begin 즉 가정법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일자 어제 블룸버그 보도 보면은 미국 연준과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이제 쉬어갈 이유를 지금 발견한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편이고요. 사실 23일 올린 영상을 포함해서 최근 대략 한 달 이전서부터 이런 가능성을 계속 말씀을 드려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외에 이제 중공이 코비드 봉쇄를 풀고 리오픈한 것이 글로벌 수요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등장을 했었는데 이것은 저는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23일 분석을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반복을 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거나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23일 영상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기서 왜 반도체가 급 반등했는지 요즘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하락을 했는데 급 반등했다는 것이 이제 하락의 원인이 해소되었다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반도체 주식 왜 하락했는가? 크게 반도체 수요 급감하고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 지금 확전되고 있는 요것을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도체 수요 급감은 메모리 중심으로 또 중공과 한국, 대만 중심으로 지금 진행된 것이라는 것, 요게 지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어저께까지 말이죠. 미국 반도체 종목들 실적 발표한 요거를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 분기까지 전망치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모조리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렸는데 결과를 보면은 가령 TSMC나 NVDA나 AMAT는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 1등 아닙니까? 자, 이런 어떤 종목들은 최근 분기 실적이 가령 매출이 기대치보다 살짝 낮아졌지만 이익은 증가했고요. TSMC가 그렇죠. 그 다음에 향후 NVDA는 향후 전망도 끄떡없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TSMC도 줄어든다고 하지만 찔끔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종목은 실제 까보니까 낙폭 과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메모리 비중이 높은 종목들 가령 삼성전자 이익 전망 대략 반토막 났죠. 마이크론과 대만의 나냐 이런 종목들 이미 적자 전환했고요. 향후에 적자가 확대될 전망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아직 4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적자 전망치가 지금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진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스팟 가격은 12월에 좀 오를 듯 하더니 결국 다시 아래로 처박히는 그런 폼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반도체 불황이라는 게 메모리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것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최근에 바이든이 직접 일본, 네덜란드 등에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전쟁 우리 같이 하자 이런 취지로 통화를 했다고 보도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 기사를 보시면은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 편에 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이미 작년 가을부터 결정된 것이라서 새로운 것은 아닌데 여기서 또 확인되는 것은 미국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 중공 간의 반도체 전쟁에서 미국 의지 매우 확고하다는 거 이거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원 권력을 이제 공화당이 잡았는데 거기에 아주 대중공 강력 논자인 메카시가 의사봉장 두드리면서 한 말이 중공 사냥 계속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결국 이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카시가 뭘 결정하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중공 관련해서는 민주당, 공화당 없다는 겁니다. 그냥 거의 만장일치입니다.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은 무제한, 무기한, 전면적으로 이렇게 무조건으로 이렇게 지금 선전포고 해버렸는데 미국이 더 확전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와 관련해서 또 이제 재미있는 것이 이전 영상에서 이미 다 다룬 것인데 11월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 매출 상황 요거 이제 분석한 거 이전에 다루었는데 거기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중공 제외하고 나면은 미국, 유럽, 일본의 반도체 매출은 증가했다는 그런 팩트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모리가 아닌 미국의 시스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주식들과 이 대만의 TSMC 이런 종목들은 반도체 전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거 아닌가? 여기 이제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확인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반영해서 저런 종목들,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이 반등한 것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욱이 이제 추가되는 것이 미국의 칩앤사이언스법 이후로 미국의 반도체 분야 신규 투자 발표된 것만 거의 40개 프로젝트에 2천억 달러 이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에도 반도체 투자가 지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다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 중공을 대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공 대체입니다. 그래서 골로 가는 것이 뭡니까? 중공이라는 거죠. 메모리 분야는 여전히 어려울 거 아닌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NVDA 오르는 것은 수긍이 되는데 하이닉스가 오르는 것은 좀 이상하고 저게 과연 더 오를 수 있을지는 저는 매우 의문이 듭니다. 이제 코스피에서는 선물과 현물에서 외국인들 순매수 기조가 3분기, 4분기 연속해서 이어지는 거 요거는 이제 팩트입니다. 이거 그림에서 확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표본으로 정리하는 종목들 YTD 수익률 이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신한지주 즉 은행주 상승이 아주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인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기존 대출에서 이익이 이제 증가한 것 여기에 플러스해서 최근에 대출 규제 완화해 주니까 신규 대출도 증가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을 반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은행 업종 즉 예대 마진차로 돈놀이 하는 곳인데 대출이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나야지 이익 증가세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과연 현재의 목에 찬 부채 상황에서 대출 규제 푼다고 해서 대출이 크게 늘을지는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 업종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차하고 GM, 테슬라, 애플 주가 그림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이 그림의 의미는 가령 테슬라를 본다면은 금년에 1월 1일 이후에 16%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고점에서 마이너스 65% 하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거는 기술적 반등의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조선주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YTD가 코스피 평균보다 매우 성적이 저조합니다. 오른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이 플러스 7.9%, 대우조선이 플러스 5.5%, 삼성중공업 찔끔 플러스 0.35%, 마이너스 안 되길 지금 다행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프하고 현대중공업은 비교적 크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 붉은색은 현재 기준, 즉 1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최고점에서 하락률이고요. 그래서 코스피 평균 하락률 마이너스 26.8%보다도 모두 더 크게 하락한 상태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연초에 상당히 지금 급락했기 때문이죠. 연초에 한번 조선주 전체가 한번 밑으로 쭉 꼬라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삼성중공업 같으면은 연초 꼬라박은 거는 다 이제 회복한 그런 상황인데, 급락 원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급락 원인. 연초에 나온 여러 보고서들 중에서 22년에 중량 톤수 기준으로 총 발주량이 대략 한 39% 급락을 했었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중량 톤수 기준으로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신조 발주량이 23년에도 추가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었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삼호 이런 현대그룹의 조선 3사가 연간 수주 목표를 크게 하향 설정했죠. 예, 이게 좀 의미 있는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22년에 글로벌 발주 톤수는 감소를 했지만, 그러나 총 발주 금액은 6% 이상 증가한 것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조선사들은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수주 금액은 21년 최고치 전부 다 갱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3년을 본다면은 LNGC 발주는 분명히 호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카타르 페이스 2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발주하려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탱크선 등을 중심으로 20년, 21년, 22년 이렇게 탱크선 신규 발주가 별로 없었죠.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탱크선. 가만히 둬도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IMO 규제 때문입니다. 탄소 배출 규제 때문이죠. 그래서 조만간 이 탱크선 중심으로 발주 증가할 가능성, 탱크선 다시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 금년 이후에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이후로는 컨테이너선에서도 비록 지금 운임지수는 하락했지만 저거 발주 넣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주로 친환경 선박 발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 대체 수요죠. 그렇고 그 다음에 가장 주목할 것이 해양 플랜트 아니겠습니까? 이 해양 플랜트 분야 지금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2년 초와 분명히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매우 활성화될 그런 조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수주 금액은 우리는 총 수주 금액이 중요하잖아요. 총 수주 금액. 예. 그러니까 글로벌 중량 톤수 기준으로 선박 총 발주량이 감소하건 말건 우리는 수주 금액이 늘어나면 땡큐죠.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 수주 금액은 해양 플랜트 성적 이하에 따라서 22년 실적을 크게 상회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경우 해양 플랜트 이외에 또 추가로 이 탄소 포집 분야에서 가령 FCSU나 그다음 LCO2C 이런 분야에서 추가 수주 가능성 지금 열려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조선업종은 전부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흑자 규모 급증할 가능성 이거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래서 매우 주목해야 한다. 이 점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 조선주 투자 결과를 보면은 이거는 지분율 변동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지분율 변동이니까 상장 주식 수와도 무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분율이니까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가령 이제 삼성중공업의 경우에 12월에 0.68% 늘었다가 이게 이제 저러고 12월 마지막 주에 크게 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죠. 그 다음에 1월 20일 기준 0.3% 줄었다. 그래서 12월 이후에 순 0.3% 증가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가령 현대미포는 12월에 0.6% 증가했다가 1월에 추가로 0.4% 증가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외국인 지분율 증가는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인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23년 이후에 해양 플랜트, 여기서 해양 플랜트라는 것은 넓게 봐서 FLNG, FPSO에 그 다음에 FCSU, 즉 부유식, 그러니까 액화 이산화탄소 저장 설비라는 거죠. 이거 이번에 말레이시아의 MISC하고 지금 체결한 거 있죠. 삼성중공업이 뭐 이런 거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플로트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각종 플로트, 즉 부유식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소나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소나 부유식 해상 태양광 발전소를 한다고 할 때 그 바다에 띄우는 거 부유체 이런 거는 조선소가 제일 잘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지금 뭐 삼성중공업이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23년 이후에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삼성중공업이 상당히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노는 곳과 현대미포가 노는 곳은 다르다 이겁니다. 놀이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걸 다 고려하면은 저는 뭐 삼성중공업 투자하는 것이 여전히 더 큰 기회를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